재미나는 사주팔자 이야기를 강의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지난 편까지 이제 봄철 이사철에 이제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에 대한 기륭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 내용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각각의 이제 방위에 대한 그 부분까지, 물론 방위가 뭐 같은 북쪽이라 하더라도 정북이 있을 거고 정남이 있을 거고 정동이 있을 거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야 드리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끝도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그쪽 방향, 정북도 안 되지만은 이제 예를 든다면은 정북도 안 되고 정북이 옆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북쪽에 서쪽으로 있는 거, 그죠? 정북서 이런 식으로 정북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이게 정북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될 그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그걸 자세히 또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만 3편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마치고 이번 편에는 지난 편에서 이제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돌아가셨다, 사람이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사람의 생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회로 인해서 일생을 이제 마감을 한다고 보통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 생에서 사까지 가는 길인데, 물론 나중에 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에 대한 부분 먼저 예고를 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죽을 사자입니다. 이 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표현을 자주 쓰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한절기처럼 이제 주위에 지인분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런 부분도 있는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이제 일일이 또 이렇게 문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를 또 이제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서, 보통 이제 계절의 변화가 심할 때 우리가 이제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환절기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절기가 변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람은 항온 동물입니다. 이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늘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크게 이게 변동이 아래로 심하거나 위로 심하게 되면 이제 그 생명을 유지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환절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사라는 과정, 또 이제 당연히 이제 노환, 숙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사람이 늙어서 이제 병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또 오랫동안 이제 또 쌓였던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다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사라고 합니다. 그다음 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많죠. 사망.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망. 또 좋은 말로 별세. 별세. 좋습니다. 세상과 이별한다. 다른 세상으로 이제 이렇게 또 간다. 그런 것도 있죠. 또 한 말로는 이제 타계도 있죠. 타계.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죽음과 관련된 어떤 한 사람이나 그런 가까운 지인이 죽었을 때 사망했다, 별세하셨다, 타계하셨다.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좋은 쪽으로 이제 뭐, 종교적으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어떤 종교에서는 이걸 이제 소천, 뭐 이렇게, 소천이라고도 부르죠. 예? 불을 쏘지 아닙니까, 이게 소가. 불을 쏘. 하늘에서 불러서 갔다. 라고 해서 이제 죽음을 또, 뭐,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죠. 뭐, 또 다른 종교는 선종, 뭐, 많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유명을 달리했다. 유명? 혹은 내지 이제 유고라고 우리가 보통 쓰잖아요. 그죠? 옛사람이 되었다. 명을 달렸다. 뭐, 유명, 유고.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말도 있죠. 뭐, 또 이제 뭐, 붕도 있죠, 붕. 보통 이제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경우도 이제 붕자를 쓰죠. 보통 이제 붕. 무너질 붕. 여기다 이제 어자를 붙이면, 어자를 이렇게 이제 붙여서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임금 어자. 그러니까 어자를 붙였으면 이제, 임금이 승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뭐 다른 표현이 많죠. 뭐, 부록? 이건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부록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록. 녹자. 이것은 이제 보통 선비들이 죽었을 때, 이제 쓰는 말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고 또 뭐 이제, 뭐 이거는 잘 안 쓸 겁니다, 아마 이거. 이 흥이라고 하는데, 흥. 떨어질 흥, 죽을 흥. 이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고관 대장,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제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제후. 이런 사람이 썼을 때 이제 죽었을 때 쓰는 말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죽음에 대한 그 글자가 뭐 엄청나게 많죠. 뭐 우리 한글로 된 뭐 이상한 뭐 또 뭐 숨었다 뭐 병풍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병풍. 이게 이제 가릴병자예요. 다시 자세히 쓴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병 조금 삐뚤네요. 가릴병 바람을 막는다. 막을 병. 그래서 우리가 병풍을 보통 걸어놓잖아요. 그죠? 그 의미가 이제 보통 이 바람을 막고 가린다 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이제 병풍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림이나 글자를 많이 아주 희화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많이 이제 그걸 쓰죠. 서화라고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뭐 죽음에 대한 얘기는 뭐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고,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번 강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셨다는 무슨 말인가? 아까도 좀 생각이 덜 나서 그렇지만, 이제 사망이라는 것도 있죠, 사망. 이건 보통 이제 평민들이 죽으면, 일반인들이 죽었을 경우는 사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라고 이제 뭐, 높으신 분들이 죽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서거, 서거라고도 쓰죠. 서거. 이걸 좀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는. 죽을 서자, 갈 것자 해서 죽어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누구누구 대통령 서거, 누구누구 국무총리 뭐 서거.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쓰고 있죠. 높으신 분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 사망. 조금 더 높은 별세. 뭐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고. 자, 그러면 왜 돌아가셨다는 말을 쓰는가? 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원래 원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돌아갔다 이거죠. 우리가 어디 뭐 그 출입이라든지 어디 이렇게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그럼 물어보면 집에 돌아갔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원래대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원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돌아가셨다 하냐면은 이 모든 그 우리가 이제 그 사주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현공풍수를 공부할 때 24방위가 있어요. 24방위 중에서 해자축이라는 방위가 있습니다. 해자축이라는 방위. 요 지금 축이 요게 지금 우리 신축년 아닙니까? 그죠? 신축년. 축토. 해자축이라는 방위가 있는데 여기 바로 북방을 뜻하는 거예요. 북방. 북방. 북쪽의 방위를 가리키는 12지 중에 세 글자가 모여 있는 겁니다. 이 글자가 바로 북방. 그런데 왜 돌아가셨냐 하냐고 한다면은 이 해자축의 이 자수입니다. 자수. 해자축의 이 자수는 북쪽을 뜻한다고 말씀을 아마 강의를 돌려보시면 아마 북쪽을 뜻한다고. 물론 이 방위도 아직은 10간 12지가 아주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자수 부분에 지지의 자수 부분이 나올 때는 물론 이제 방이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아니면 색깔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기 전에 이 해자축의 자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자축이라는 것은 지지난 해를 갖다가 우리가 정해년이라고 해요. 정해년. 그러고 작년은 우리가 이제 경자년. 그죠? 경자년. 올해가 뭡니까? 올해가 신축년 아닙니까? 신축년. 이렇게 해자축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60갑자가. 그 축 다음에는 이제 뭐 임인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개묘년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죠? 해자축. 요게 이 해자축이 바로 북방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민년에 돌아와서 내년에 이민년이 이제 범때란 말이에요. 이민년, 개묘년, 그리고 또 한 번, 또 뭐예요? 갑진이 돌아올 겁니다. 갑진. 네? 그러면 임묘진, 요 지지, 이 세 글자가 바로 동방을 뜻해요. 동방. 동쪽의 방위를 뜻해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 중에 하나지만은 또 이것이 무궁무진하게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수는 북방을 뜻하면서도 또한 어머니의 이 어머니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이 뭡니까? 네? 자궁이 자기가 태어난 자리예요. 자리궁자 아닙니까? 네? 자기가 태어난 것이 어머니 자궁에서 나와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성장을 하고 또 일생을 살다가 마감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인생이라는 것이. 네?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 자는 자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물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양수가 터졌다.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에 살다가 이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왜 돌아가셨냐 이거죠. 이 자는, 해자축에서 자는 제가 북방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북방. 바로 이 북방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조금 걸려도 할 수 없네요. 이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 이 자궁의 이제 방위로는 북방이 해당이 돼요. 자궁에서 생명을, 키워서 이제 10달 만에 나와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는 방위로서는 북방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예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북망상천. 북망상천. 이렇게. 이 북망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그 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북망이잖아, 바로. 그죠? 북망. 예? 북망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북망상천. 사람 죽었을 때 북망상천이라고 또 그런 표현도 이렇게 겸손하게 쓰잖아요. 예? 그냥 어떻게 죽었다 이런 표현보다는 북망상천 하셨네. 좀 글자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죠? 이 북망이라는 것이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뭐 유명한 뭐 산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그 의미를 떠나서 이 북쪽입니다. 이것도 바로 북쪽.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궁은 북쪽 방위를 의미하듯이 또 이 자는 어머니의 그 자궁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물에 특히 인간의 비유를 하기 때문에 자궁이라는 표현을 쓰겠지만 꽃도 그렇고 암수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소위 말하는 쌍이라는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 중에서 이제 돌연변이라고 그래가지고 약 2% 정도는 뭐 해마를 비유를 했을 겁니다. 그죠? 해마 같은 경우는 암수 동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2%의 돌연변이가 있지만은 대부분 이 자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에 사람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자궁의 자는 북쪽입니다. 그죠? 그죠? 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원천. 네. 원천이 되는 겁니다. 이 원천에서 태어나서 근본에서 태어나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다. 예.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다시 이 원천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어디로 가냐? 바로 자기의 모태인 이 자로 가는 겁니다. 자가 또 상징하는 방위는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또 태어난 자궁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북쪽으로 북망상천 원래대로 본래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갔다. 그런 뜻으로 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다 돌아가셨다는 의미는 새로운 어떤 세계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그래서 이게 비록 한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지만은 참 어쩌면 죽음에 대해서 멋진 말이 아닌가. 자기의 처음에 그 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통 공술에 공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보통 쓰는 말이죠. 공술에 공수고.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초심으로 살아서는 초심으로 수구초심이라는 표현도 쓰겠지만은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데 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원래대로 간다. 북망상천으로 간다. 북쪽으로 간다. 근본이 있는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기본이 있고 근본, 원천이 되는
그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사람의 삶이 마감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돌아가셨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음양 오행이나 사주팔자에 맞춰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생보다는 사를 좀 많이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폄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모든 그 사람이 겪어야 될 하나의 관문이라고 할까요? 네. 하나의 문인데, 이러한 문이 특히 생과 사는 양과 음의 조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건 동적인 거고, 이건 뭐 정적이다, 그죠? 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게 반대되는 개념, 상대적인 개념의 음과 양의 모습입니다. 생과 사는. 그래서 생보다는 우리가 사는 항상 같이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생과 사는 우리 삶에서 같이 존재하는 것인데, 같이입니다, 같이. 투게더인데, 그러면 같이 존재는 하지만, 우리가 생도 보고 또 사도 보지 않습니까? 응?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를 보고 태어났다는 생, 또 집안에 곡소리가 나면 죽었다, 누군가는 죽었다,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생과 사를. 누구나 이거는 다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끼고 또 움직이는데, 이것을 함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것이 존재를 하지만 생과 사가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이면 양이면 양. 네?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음과 양 물론 섞여 있어도 같이는 있지만은 함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에 대한 양의 기운과 사에 대한 음의 기운을 이렇게 또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현상이죠, 자연의 현상. 자연의 현상과 더불어 음양 오행을 같이 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나 명리학의 그러한 어떤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물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겠죠. 또 다음 편에는 제가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주팔자는 과학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학이요, 과학. 왜 과학인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이지 않아요. 뭐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특정한 종교 집단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것을 또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 연구하고 하는 그런 학문을 갖다 우리는 이제 현상학이라고 또 부르요, 현상학. 현상학. 어떤 모양을 형상화 시켜보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형상화를 시켜보자. 뭐 숫자를 시켜보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상학이 요 상자를 쓰지만 이런 상태를 써요. 현재 상태를 보자 이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한번 또 공부가 진행될수록 왜 현상학을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존재하는 것을 공부하는 거지. 그것을 캐내고 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에요. 실질적으로 많은 그 국가에서는 이런 현상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또 뭐 이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 사하고 관련된 기웃거리는 그런 글자들이 많아요. 글자들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또 이 글자들의 의미와 또 죽음이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번 편의 강의 돌아가셨다는 의미, 북망상천, 북쪽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겠죠. 북망. 이 북망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태초의 자기의 태어나기 전의 모습으로, 생명이 잉태하기 전의 모습으로 갔다라고 이제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번 강의에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강의 하나로도 지금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어지간 또 다른 또 강의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일단 마치기로 하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